네, 지금부터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패널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잠깐 아까 리포트에도 보셨습니다만 이서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살펴보면 우리하고도 좀 깊은 인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 6명하고 만났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영국에 국빈 초청하기도 했고 예.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굉장히 친숙해졌던 게 언제냐면 네. 1999년에 한국을 국빈 방문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때 영국 군주로서는 처음으로 국빈 방문을 해서 예.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그렇습니다. 특히 당시에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서 73세 생일상을 받았었는데 그렇군요. 그게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고 예. 나중에 여왕이 90살이 됐을 때 옛날에 한국 가서 한국식으로 생일상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난다. 그렇게 수레를 할 정도로 예.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모두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영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추모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았었어요. 맞습니다. 예. 여왕에 대한 이 서거 소식에 대해서 이 각국 정상뿐만 아니라 뭐 프란치스코 교황 등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예. 정말 전 세계에서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는데요. 예. 미국 대통령 13명 만났었거든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인 질 여사와 함께 공동 성명을 내고요. 네. 미영 동맹을 강화시켜서 굉장히 슬프다. 그런 분이 돌아가시 슬프다. 이렇게 애도의 마음을 표시를 했고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도 누가 그보다 더 위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예.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고요한 여왕의 역할을 잘 만들어냈다라고 추모의 마음을 표시를 했습니다. 네. 프랑스도 13번 방문을 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따뜻한 마음의 여왕으로 기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프랑스 파리시는 애도의 의미로 이 에펠탑에 조명을 끄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 포항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희생자의 발인식이 지금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엄마를 보호하겠다면서 함께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숨진 중학생 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발인식도 엄수가 됐습니다. 와, 마지막 길을 어머니가 지키게 되는 상황이 됐네요. 네, 그 중학생 아들이 예. 먼저 세상을 그러니까요. 떠나서 그 어머니가 입관식 때, 아들의 아. 입관식 때 맞아요. 오열하면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었거든요. 예. 그런데 병원에서 나와서 발인식을 그러니까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면서 지켜봤고 네. 또 다른 희생자들의 발인식도 4명의 발인식이 있었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를 결혼을 하지 않고 20여 년 동안 모셨던 50대 아들, 예. 그 아들의 발인식을 어머니가 지켜보면서 하하. 통곡을 해서 예.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발인 모습까지 저희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만 저희가 뭐라고 위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명절이 어느 때보다 힘든 이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얼마 전에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당한 이재민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추석 연휴 시작을 앞두고 태풍 피해 지역 복구 현황 점검을 했죠. 현장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일입니까? 죄입니까? 대통령께서 보셨겠지만은 단소단전 상태입니다. 주민들 대피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잡니까? 모텔 동났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고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고 그래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과거에도 저런 일이 있었을 때 복구 작업이 뭐 앞에만 잠깐 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엔 그러면 안 됩니다. 명절이 시작된 오늘도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인 걸로 예. 보여요. 지금 포항 지역이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구룡포 시장에는 뭐 흙범벅된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뭐 깨진 그릇들이라든가 물에 젖은 한복 같은 것들이 쌓여 있다고 하고요. 네.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상인들이 나서서 뭐 호스로 쓸어내고 해도 치워도 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추석 대목 기대하고 물고기도 사놨었는데 다 폐기 처분을 해서 수조가 텅 비어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인다고 하고요. 네네. 주택 침수 피해도 심각합니다. 지금 포항에서만 이재민이 1000명 가까이 발생했거든요. 네. 이분들 텐트에서 밤에 쪽잠 자고 낮에 복구 작업에 나선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뭐 가재 도구나 침대 이런 것들 다 젖어 있는 상황이어서 예. 언제 피해를 다 복구할 수 있을지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네. 복구 완료에 기약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세심한 곳까지 꼼꼼히 챙겨서 복구에 지원을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침수 차량 피해도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침수차가 너무 많아서
복구 작업이 좀 더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이번에 태풍 흰남노로 그 침수 사건이 한 6,700여 건 이상 벌어진 걸로 보이는데 네. 그중에 절반 이상이 포항 지역과 그 인근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차량들을 다 견인을 해야 해당 지역을 정리를 하건 복구를 하건 할 텐데 차량을 바로바로 견인을 하기가 어려워서 네. 지금 그 현지가 정체돼 있다고 하고 예. 그리고 또 일각에서 일부 견인차 업계에서 포항에 뭐 침수차가 많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일부에서 예.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차가 많이 몰리면서 뭐 고속 질주를 한다든지 네. 그런 피해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 분들이 평소에 2배가 넘는 배짱 요금을 또 요구한다 하하.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와서 예.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뿐만 아니라 이제 흰남노에 이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상황인데 또 다른 태풍 무이파가 지금 북상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걱정,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것도 또 우리나라로 온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2호 태풍 무이파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당초 경로는 대만과 오키나와 사이여서 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도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동쪽으로 약간 경로를 틀면서 한반도로 북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거든요. 예. 기상청 관계자가 예의주시 중인 상황이고 오는 10일 정도가 되면 국내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을지 좀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관련해서 이 대비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차수벽 설치가 핵심이 될 걸로 보이는데 예. 특히 이번 흰남노 때 창원 마산만이 상습 침수 지역이었는데 네. 그 매미때 500억 들여가지고 이 피해를 교훈으로 해서 이 예. 차수벽을 설치해서 네. 정말 인명 피해 하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기 전부터 이 밥상 물가 역시 연일 고공행진 중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올해 가뭄의 폭우, 이번에 태풍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특히 채소값 많이 올랐다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추석 3차림 비용이요. 3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작년 대비 무려 6.5%나 증가한 상황인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 피해로 추석 밥상의 주 재료인 채소나 과일이 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뭐 채소 같은 경우에 50% 넘게 지금 오른 상황이라고 하고요. 예. 배추가 뭐 10kg에 지금 4만 원 가까이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모두 1년 전보다 3배 정도는 뛴 가격에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가짓수를 줄이고 차례상을 차리지 말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네. 이 상인들이 대목을 기대하기보다는 손님이 줄어들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민생을 좀 더 챙기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박수홍 씨 친형을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박수홍 씨가 작년 4월에 이 친형 부부를 고소를 했는데 네. 매니지먼트 법인을 같이 설립한 뒤에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걸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예.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고소 이후에 1년 5개월 만인 지난 7일에 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예. 검찰이 박수홍 씨 친형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박수홍 씨가 마지막까지 형과 합의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예. 형이 계속 자신을 피해 다니니까 결국에는 고소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예. 형사고소와 별도로 지금 86억 원 가량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변호사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뭐 복잡한 얘기 말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친형을 고소하게 된 건지, 예. 얼마를 문제가 됐다는 건지, 혐의가 도대체 어떤 건지 이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출연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게 나한테 제대로 안 들어왔다라는 그래요? 것이고 그리고 형하고 함께 법인 같은 걸 운영을 했었는데 예. 법인 자금이 빼돌려진 것 같다. 아. 그리고 박수홍 씨가 이 건물이 내 건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형의 명의로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법인 카드 같은 게 무단으로 잘못 쓰여진 것이 아니냐. 가족 간에. 예,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예. 그러면서 그 민사소송 그 규모도 예. 처음에 86억 원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더 확인이 됐다고 하면서 현재 총 피해 박수홍 씨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네네. 116억 원 규모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야, 그렇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가족 간의 재산 분쟁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이거 자체가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박수홍 씨의 형에 대한 실제 이 구속 가능성도 있습니까?
구속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인다 이렇게 그래요? 예측을 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해볼 네. 수 있는 게요. 예. 일단 가족 간의 범죄라고는 하지만 공동 설립한 법인을 횡령 범죄의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뭐 고소나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걸로 보이고 네. 또 지금 보도에는 100억 이상 지금 횡령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당초 고소장 내용보다 검찰 수사로 더 밝혀진 그 추가된 혐의가 또 있어서 그렇습니까? 횡령 금액이 늘어났는데 예. 특경가법에 따르면 이 50억 이상 횡령을 하면 뭐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예. 형이 지금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 구속의 불필요성을 잘 소명하지 않는 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네. 연휴 지나고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바로.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